언니, 나를 때려줘. 영희는 고깃집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 내가 어떻게 너를 때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동생의 간청은 계속됐어요. 40년 동안 기다렸어. 제발. 언니. 찰싹. 식당 안에 뺨 맞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손님이 숨을 죽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두 여인은 40년 만에 다시 만난 자매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운명처럼 엮인 두 가족, 4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에 관한 사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도심의 퇴근 시간은 언제나 북적입니다. 회사 건물 앞 거리에는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어요. 민주는 회사 정문을 나서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죠.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하루 종일 회의와 보고서 작성으로 피곤했지만 오늘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장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일, 아내 지혜와 함께 매달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일이었어요.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민주는 백미러를 확인하고 천천히 후진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장모님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따뜻해졌죠. 홀로 딸을 키우시며 평생 고생하신 장모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는 게 당연했어요. 차는 저녁 거리를 달려 초등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교문 옆 가로수 아래에 지혜가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부모 상담을 마친 그녀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민준이 차를 천천히 세우자 지혜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지혜가 가방을 먼저 올려놓고 탔어요. 오빠 기다렸어요. 상담이 좀 길어졌네. 괜찮아. 오늘 엄마한테 용돈 드리러 가는 거 잊지 않았지? 당연하죠. 은행부터 들러야 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핸들을 돌렸습니다. 차는 다시 도로 위를 달렸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지혜가 가방을 뒤지며 하얀 봉투를 꺼냈어요. 매달 이맘때면 준비하는 봉투였죠. 가까운 은행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민준이 차에서 내려 ATM 기계 앞에 섰어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기계에 넣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며 출금 금액을 입력했어요. 50만 원 매달 드리는 용돈이었습니다. 기계에서 새 지폐들이 나오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죠. 민주는 돈을 꺼내 한 장 한 장 확인했어요. 차로 돌아온 민준이 지혜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지혜가 정성스럽게 봉투에 돈을 넣었어요. 50만 원권 지폐 5장이 봉투 안에 가지런히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봉투를 반으로 접어 가방 안에 소중히 넣었어요. 그녀의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요즘 엄마 일하시는 고깃집이 손님이 정말 많대요. 차가 다시 도로 위를 달리는 동안 지혜가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상가 간판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고 있었죠. 퇴근이 자꾸 늦어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말에는 특히 손님이 많아서요. 민주는 핸들을 잡은 채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장모님 이제 환갑도 넘으셨는데 홀서빙 일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게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잖아요. 우리랑 같이 사시면 좋을 텐데.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안 된대요. 패 끼치기 싫으시대. 지혜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무거웠어요. 민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모님이 딸에게 짐이 되기 싫어
혼자 사시는 게 안타까웠죠. 오후 8시 차는 소문난 우삼겹 고깃집 앞에 도착했어요. 큰 간판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고 보니 이미 차들로 가득했어요. 주말 저녁이라 그런지 빈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겨우 구석자리 하나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차를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식당 입구로 걸어갔어요. 민준이 유리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고기 굽는 냄새가 확 퍼져 나왔어요. 따뜻한 공기와 함께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실내는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연기가 자욱한 홀 안에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로 가득했고 고기 굽는 소리가 지글지글 났죠. 20대 커플부터 가족 단위 손님까지 다양했어요. 어떤 테이블에서는 회식하는 직장인들이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주말 저녁의 고깃집은 활기로 넘쳤습니다. 민주는 주방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비집고 지나갔습니다. 테이블 사이 통로가 좁아서 옆으로 몸을 틀어야 했죠. 그는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장모님을 찾았어요. 저기 안쪽 쌓인 테이블 옆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박순자, 바로 장모님이었어요. 순자는 양손에 고기 접시를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민첩했어요. 40대로 보이는 남성 회사원 4명이 앉은 테이블 앞에 순자가 섰습니다. 그녀는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집게를 집었어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고기를 하나씩 석쇠 위에 올렸습니다. 단골 손님들인지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오늘도 고기가 정말 좋네요. 많이 드세요. 또 오셔야 해요. 순자의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고기를 뒤집으며 익는 정도를 확인했어요. 손님들이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에 순자도 흐뭇해 보였습니다. 지혜가 어머니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다가가려 했어요. 입가에 반가운 미소가 번졌죠. 손을 들어 어머니를 부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입구 쪽 구석 2인 테이블에 멈췄어요. 그곳에는 혼자 앉아 있는 여성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곧게 편 어깨, 검은색 재킷을 입은 그 자세가 묘하게 낯익었어요. 민준의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그 뒷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민준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테이블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그 뒷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고든 자세, 검은색 재킷의 핏까지 모두 낯익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 테이블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분명 자신의 어머니 최영이었습니다. 민준이 테이블을 돌아 정면으로 가자 여성의 얼굴이 보였어요. 역시 어머니가 맞았습니다. 영희는 테이블에 혼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띄워져 있었죠. 그녀의 앞에는 아직 고기가 나오지 않은 빈 석쇠만 놓여 있었습니다. 물컵과 반찬 접시들이 가지런히 놓인 테이블이었어요.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영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의 얼굴을 확인한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쥔 손이 살짝 떨렸죠. 어머, 민준이? 지혜도? 영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정리하고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저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왔어. 혼자 저녁 먹으려고. 민주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외식을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더구나 집에서 꽤 먼 이곳까지 오셨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더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지혜가 남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재빨리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게 되네요. 영희가 며느리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손을 가볍게 흔들며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뭐하러 왔니? 저희는 엄마한테 용돈 드리러 왔어요. 지혜의 대답에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래, 너희들끼리 시간 보내렴. 나는 금방 먹고 갈 거야. 영희의 목소리에는 빨리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무언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방 쪽에서 순자가 접시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하얀 접시 위에는 삼겹살 1인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주문 번호를 확인하며 영희의 테이블로 향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친절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테이블 번호를 확인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삼겹살 1인분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순자가 손님에게 인사를 건네며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영희와 마주쳤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집게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철컥 소리를 내며 집게가 타일 바닥에 부딪혔죠. 영희도 순자를 보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녀가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스마트폰이 테이블 위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물컵이 흔들리며 물이 조금 넘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어요. 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영희의 손은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식당 안의 소음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죠. 고기 굽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테이블 주변만큼은 고요했어요. 민주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는 장모님과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지혜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렸다 다시 다물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평소 강하고 의젓했던 영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 그녀는 무언가에 크게 동요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장모님을 아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자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영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를 냈어요. 그녀는 순자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못했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20대 커플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이쪽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식당 주인인 50대 남성 사장이 나왔어요.
그는 앞치마를 두른 채 홀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집게를 발견한 사장이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순자 씨, 괜찮아? 사장의 목소리에도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영희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준과 지혜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두 사람 모두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장모님이 아는 사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단순히 아는 사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깊은 사연이 있어 보였어요. 지혜가 어머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순자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어요.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영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영희도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고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식당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여러 테이블의 손님들이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민주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어요. 그는 어머니와 장모님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순자는 바닥에 떨어진 집게를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영희를 바라보는 순자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을 짚는 순간 물컵을 건드렸어요. 물컵이 기울며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물은 테이블 가장자리를 타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영희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20대 커플이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쪽을 쳐다봤어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하나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문이 열리며 식당 주인이 나왔어요. 50대 남성인 사장은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홀을 둘러보다 바닥에 떨어진 집게를 발견했어요. 사장이 빠른 걸음으로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무슨 일이야? 어디 다쳤어? 사장의 목소리에도 순자는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영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순자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사장이 다시 물었어요. 순자 씨, 괜찮아? 대답 좀 해봐. 순자가 겨우 고개를 돌려 사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어요. 사장님, 죄송해요. 잠깐만 실례 좀 해도 될까요? 사장은 순자의 눈물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해. 급한 건 내가 처리할게. 순자는 사장에게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영희의 맞은편 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삐걱 소리를 냈어요. 민주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지혜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장모님이 어머니를 아는 사이야? 지혜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아니요. 전혀 몰라요. 처음 봐요. 민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네, 정말이에요. 엄마가 이런 분 아신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와 장모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테이블 너머 앉아 있는 순자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순자의 손을 잡으려는 듯 테이블 위로 뻗었어요. 하지만 중간에 멈췄습니다. 영희는 손을 다시 거두어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순자는 영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영희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듬성듬성 보였어요. 한때 젊고 어렸던 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닦아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30대 여성 손님이 일행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40대 남성 손님은 고기를 먹다 말고 이쪽을 쳐다봤어요. 식당 안의 시선이 점점 더 많이 모였습니다. 홀에서 서빙을 돕던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순자 이모,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민준이 재빨리 아르바이트생 앞을 막아섰어요. 그는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아는 분이에요. 잠깐만 시간 좀 주세요. 아르바이트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물러섰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쪽을 한 번 더 쳐다보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혜가 어머니 옆으로 쪼그려 앉았어요. 그녀는 순자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분을 아세요?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쥐었어요. 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조금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영희를 향해 입을 열었다 다시 닫았어요.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평소 강하고 의젓했던 영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민주는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순자가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어요.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왔지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지혜가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순자는 딸의 목소리에 조금 진정됐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영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테이블 위에 쏟아진 물이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뚝뚝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함 속에 울렸어요. 식당 안 손님들은 이제 대놓고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지혜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오직 영희와 순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영희야. 그 한마디에 영희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영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어요. 눈물이 테이블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순자가 다시 말했어요. 정말 너구나.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를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지혜는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영희의 손을 향해 뻗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무릎 위에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40년이라는 세월이 놓여 있었어요. 그 긴 시간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순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나를 때려줘.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때려달라고. 언니한테 그럴 자격이 있어. 40년 동안 기다렸어. 영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순자는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어요. 안 돼. 그럴 수 없어. 절대 안 돼. 하지만 영희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테이블을 돌아 순자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순자가 앉은 의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희의 무릎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닿았어요. 식당 안의 소음이 순간 잦아들었습니다. 고기 굽던 손님들이 집게를 멈췄어요. 대화하던 사람들이 말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영희와 순자에게 집중됐어요. 민준이 황급히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그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영희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어요. 나도. 이건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야. 지혜도 놀라서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사장이 다시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난처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기 손님,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는데요. 사장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사장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곧 해결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장은 한숨을 쉬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도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영희는 순자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평생 언니를 원망하며 살았어. 나를 버렸다고, 혼자 도망갔다고 생각했어.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알아. 이제 알았어. 하지만 40년이야. 40년 동안 나는 언니를 미워했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순자의 무릎에 손을 얹었어요. 이 오해를 풀려면, 이 원망을 풀려면 언니가 나를 때려줘야 해.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가 어떻게 너를 때려. 때려줘. 그래야 내가 편해질 것 같아. 영희의 간청에 순자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손바닥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식당 안이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고기 굽는 소리만 지글지글 작게 들렸어요. 순자의 손이 영희의 뺨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손은 공중에서 계속 떨렸어요. 순자는 차마 손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제발, 언니. 영희의 간절한 목소리가 순자의 귀에 들렸어요. 순자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찰싹! 순자의 손바닥이 영희의 왼쪽 뺨에 닿았습니다. 생각보다 큰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영희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지혜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순자에게 달려갔어요. 민준도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영희는 뺨을 맞고도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린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뺨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방금 동생을 때린 손이었어요. 순자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 아. 순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녀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순자는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섞여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영희도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자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50대 여성 손님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대 남성 손님도 코를 훌쩍였어요. 20대 커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 옆에 앉았어요. 그는 어머니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영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봤어요. 그녀의 뺨은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순자를 껴안았어요. 오열하는 어머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순자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지혜의 품에 안긴 채 계속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영희야. 순자의 울음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에는 40년간 쌓인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녀도 더 이상 무릎을 꿇고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두 자매는 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사장이 조용히 다가와 수건을 건넸습니다. 그의 눈도 붉어져 있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사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까의 불편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민준이 수건을 받아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영희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그리고 순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순자도 떨리는 손을 들어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40년 만에 처음 잡는 동생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주름져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쥔 채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그 손길 속에 녹아들었어요. 식당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과 지혜는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이제 그들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장모님 사이에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그 사연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이제 얘기 좀 하자.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지혜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민준도 영희를 부축했습니다. 두 자매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마주보고 앉은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맞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놓을 수 없었어요.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일어나 영희를 부축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천천히 의자에 앉혔어요. 영희의 몸이 의자에 닿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지혜도 순자에게 다가가 어머니를 일으켰어요. 순자는 딸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지혜가 순자를 영희 옆인 의자로 이끌었어요. 순자가 의자에 앉자 두 자매는 다시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보게 됐습니다.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았지만
손은 여전히 맞잡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그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식당 사장이 이쪽 상황을 살폈어요. 그는 주방으로 돌아가며 아르바이트생을 불렀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손님들한테 음료수를 서비스로 돌리라고 지시했어요. 사장의 배려였습니다.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냈어요. 그녀는 쟁반에 음료수를 담아 각 테이블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갑작스러운 서비스에 놀라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식당 안 분위기가 천천히 평소대로 돌아왔어요. 고기 굽는 소리가 다시 지글지글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조금씩 커졌어요. 하지만 영희와 순자가 앉은 테이블만큼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민준과 지혜는 두 사람 뒤에 조용히 섰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어머니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영희에게 40년 전 일을 얘기해야겠다고 말했어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입에서 천천히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던 일, 빚쟁이들이 집에 몰려왔던 일을 떠올렸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영희는 언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말을 들었어요. 순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안 살림이 모두 빚으로 나갔던 일, 아버지가 매일 술에 취했던 일들이었어요. 영희의 눈에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순자의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당시 영희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는 순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다는 말도요. 순자 자신은 대학교 2학년이었지만 등록금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순자는 결심했던 일을 말했어요. 자신이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말했어요. 동생은 똑똑했고 공부도 잘했다는 순자의 말이었습니다. 동생이 대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고백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학교를 그만두고 식당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했다는 말에 민준이 깜짝 놀랐어요. 영희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자신은 언니가 가출했다고 들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영희의 항변이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순자가 고백했습니다. 부모님이 거짓말을 한 게 맞다고요. 자신이 부탁했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영희가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랬냐는 영희의 울부짖음이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동생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다고, 공부만 하면 됐다고 말이에요. 영희는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쿵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물컵이 흔들리며 물이 출렁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다시 이쪽을 쳐다봤어요. 영희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이 언니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4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었어요. 순자도 울며 미안하다고 되풀이했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겹쳐졌어요. 민주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어머니를 위해 그런 희생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혜는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혼자 고생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순자가 딸의 손을 만졌습니다. 순자는 영희를 찾으려 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도 없어져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연락할 곳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말이 이어졌어요. 영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마찬가지였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결혼하며 성이 바뀐 걸 몰랐다고 했어요. 순자는 박씨가 됐고 영희는 호적이 바뀌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민준이 자신이 바로 그 조카라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친아들처럼 키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순자가 민준을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에 따뜻함이 스쳤습니다. 착한 아들이라는 순자의 말이 나왔어요. 영희는 평생 언니에게 미안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원망하면서도 미안했다는 말이었어요. 순자는 동생의 잘못이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자신이 선택한 일이라는 말이 이어졌어요. 영희가 언니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언니 덕분에 대학을 졸업했다고, 교사가 됐다고, 잘 살았다고 말했어요. 순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다는 그녀의 대답이었어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언니는 너무 많은 걸 포기했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쌓였던 오해가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그리움도 원망도 죄책감도 모두 함께 흘러갔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와 장모님이 자매라는 뜻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혜가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자신들은 어떤 관계냐는 말이 나왔어요. 민준이 지혜를 쳐다보며 사촌 남매였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운명이 자신들을 이어준 것이었습니다. 민준과 지혜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잡아졌어요. 영희가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순자도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두 자매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는 영희의 울음소리가 순자의 어깨에 묻혔어요. 순자도 동생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더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어요. 두 사람의 등이 떨렸습니다. 40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오해, 원망, 그리움,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민준과 지혜도 눈물을 흘렸어요.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50대 부부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30대 여성이 조용히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식당 안에 흐느끼는 소리만 작게 울렸어요. 사장이 주방에서 나와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도 붉어져 있었어요. 사장은 따뜻한 차 두 잔을 준비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조심스럽게 가져다 주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차를 놓고 살며시 물러났어요. 따뜻한 김이 차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순자와 영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몸을 뗐어요.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에게 휴지를 건넸어요. 지혜도 순자에게 휴지를 내밀었습니다. 두 자매는 얼굴을 닦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그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희가 말했어요. 이제 헤어지지 말자는 말이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손을 꼭 잡았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되찾은 자매였어요. 민준과 지혜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의 인연에는 이런 깊은 사연이 있었어요. 두 가족이 하나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두 자매가 감정을 추스르는 동안 사장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그의 손에는 따뜻한 차 두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은 조용히 테이블에 차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순자와 영희를 번갈아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연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 깊이만큼은 느낄 수 있었어요. 사장이 손을 저으며 오늘은 자신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사장을 쳐다봤어요. 그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날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장의 말에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사장은 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시기 불편하시니 조용한 곳으로 옮기자는 말이었습니다. 지혜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좋겠다고 거들었어요. 영희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고 가끔씩 이쪽을 힐끗거리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순자가 일어서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주방 쪽을 바라보며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중얼거렸어요.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20년 동안 이 식당에서 일했지만 중간에 퇴근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녀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방에서는 사장이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순자가 다가가자 사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일찍 퇴근해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사장은 집게를 내려놓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며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은 걱정 말고 가라는 사장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순자는 앞치마 끈을 풀었어요. 20년 동안 매일 두르던 앞치마였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 직원 휴게실 거리에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앞치마를 바라보다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네 사람은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하게 얼굴을 스쳤어요.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차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 주위를 둘러보며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사람은 나란히 걸어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영희와 순자는 나란히 걸으며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지혜는 그 뒤를 따르며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자매의 걸음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5분쯤 걸어가자 조용한 카페가 나타났어요. 달빛 카페라는 간판이 은은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앞서서 문을 열었어요. 유리문이 열리며 부드러운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카페 안은 고요했어요. 부드러운 재즈 피아노 선율이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손님은 창가에 앉은 커플 한 쌍과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남성 한 명뿐이었어요. 은은한 조명이 카페 안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창가 구석 자리를 가리켰어요. 가장 조용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자리였습니다. 네 사람은 그쪽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영희와 순자가 서로 마주보고 앉았고 민준과 지혜가 각자 어머니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20대 여성 직원이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어요. 민준이 메뉴판을 훑어보며 따뜻한 캐모마일 차 4잔을 주문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주문을 받아 적은 뒤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잠시 후 차 끓이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테이블에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망설였습니다. 영희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작게 떨렸어요. 순자는 동생의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어 언니에게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물었어요. 순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살았다는 짧은 대답 뒤로
일하고 딸을 키운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지혜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는 영희를 찾으려 정말 많이 애썼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옛날 집 근처를 헤매고 다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미 헐려 없어졌고 동네 사람들도 모두 흩어진 뒤였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직원이 차를 가져왔어요. 하얀 찻잔 4개가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라 4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순자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혜 아빠를 만났지만 오래가지 못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지혜가 3살 때 남편이 떠났고 그 뒤로는 혼자 딸을 키웠다고 했어요. 식당 일을 하며 지혜를 대학까지 보냈다는 순자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이 못한 공부를 딸이 했으면 했다는 말에 지혜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영희가 언니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다는 영희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딸이 있어서 행복했다며 지혜를 바라보는 순자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이번에는 영희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교사가 되고 나서도 시간 날 때마다 언니를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성이 바뀐 줄 몰라 찾을 수 없었다는 말이 이어졌어요. 순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마찬가지였다고 화답했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어요. 대신 조카 민준을 입양해 키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친오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아이를 데려왔다는 말에 순자가 민준을 다시 쳐다봤어요. 민준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는 민준을 친아들처럼 키웠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언니 생각 때문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순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도 늘 동생을 생각했다는 순자의 대답에 2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항상 혼자 사신 거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외로웠지만 그게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어요. 영희도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게 언니에게 하는 속죄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만났으니 이게 우연이겠냐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지혜를 만난 것도 결혼한 것도 모두 운명이었다는 민준의 말에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분이 다시 만나도록 자신들이 연결된 것 같다는 지혜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영희가 순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함께 살자고 제안했어요. 자신의 집에 빈 방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순자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폐를 끼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 거들었어요. 폐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지혜도 어머니가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된다고 거들었어요. 순자가 망설이며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영희가 간곡하게 말했어요. 40년을 헤어져 있었으니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살자는 말이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순자의 대답에 영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4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아무도 일어서려 하지 않았어요. 40년을 채워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창밖으로 달빛이 카페 안을 비쳤습니다. 다시 만난 2자매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준과 지혜는 일찍 일어나 차를 몰고 순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순자는 20년 넘게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차는 오래된 주택가 골목을 지나 낡은 빌라 앞에 멈춰 섰어요. 민준이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층 건물이었지만
엘리베이터는 없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지혜가 남편 옆에 서서 건물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좁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손잡이는 녹이 슬어 있었어요. 복도 끝 201호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혜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며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순자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짐을 정리했던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은 좁은 현관을 지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룸은 생각보다 더 좁았어요. 10평도 채 안 되는 공간에 생활용품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낡은 싱글 침대, 작은 옷장, 오래된 냉장고가 전부였어요. 방 한가운데에는 이미 짐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큰 박스 5개와 작은 가방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20년 넘게 살았지만 가져갈 짐은 그게 다였습니다. 민준이 박스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지혜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어요. 색이 바랜 셔츠, 해진 바지, 오래된 점퍼들이었습니다. 지혜의 손이 그 옷들을 만지며 떨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새 옷 한 벌 사지 않고 이렇게 살아오셨던 거예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민주는 부엌 쪽을 살폈습니다. 작은 가스레인지 하나와 낡은 냄비 몇 개가 전부였어요. 그릇도 몇 개 없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도 너무 부족한 살림이었어요. 순자가 버릴 물건들을 가리켰습니다. 오래된 이불, 깨진 접시, 고장난 선풍기 같은 것들이었어요. 민준이 그것들을 봉투에 담아 현관 밖으로 옮겼습니다. 층계참에 쌓인 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지혜는 어머니를 도와 옷가지를 박스에 담았습니다. 하나하나 개어 넣으며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옷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어린 지혜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순자가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어요. 딸을 혼자 키우며 찍었던 사진들이었습니다. 지혜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1시간쯤 지나자 짐 정리가 끝났습니다. 민준이 용달차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0분 후에 온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바닥에 앉아 쉬었어요. 순자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20년 넘게 살았던 공간이었어요. 외롭고 힘들었지만 딸과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용달차가 도착했습니다. 50대 기사 아저씨가 계단을 올라왔어요. 민준과 기사가 함께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들을 하나씩 들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혜와 순자는 남은 짐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방문을 닫았어요.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긴 시간의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았어요. 용달차에 짐을 다 싣고 출발했습니다. 민준의 차가 그 뒤를 따랐어요. 영희의 집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영희의 집은 깔끔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어요. 15층짜리 건물의 8층이었습니다. 용달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섰어요. 영희는 이미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어요. 언니를 맞이할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순자가 차에서 내리자 영희가 달려왔어요. 두 자매는 주차장에서 포옹했습니다. 일주일 만의 재회였지만 오래 기다린 것 같았어요. 영희가 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어요. 용달차 기사도 짐을 들고 함께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깨끗한 복도가 나타났어요.
영희의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30평대 아파트로 혼자 살기에는 넓었습니다. 영희가 순자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어요. 침실 옆 작은 방이었습니다. 영희는 며칠 전부터 이 방을 정리했어요. 새 침대와 옷장, 책상까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순자가 방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모든 게 깨끗하고 새 것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영희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과 기사가 짐을 방 안으로 옮겼어요. 박스들이 하나씩 쌓였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모든 짐이 방 안에 들어왔어요. 민준이 기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배웅했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어요. 영희가 부엌에서 차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어요. 모두 목을 축이며 잠시 쉬었습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고깃집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사장님께 이미 말씀드렸다고 덧붙였어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영희가 순자를 바라보며 제안했어요. 자신의 퇴직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자는 말이었습니다. 함께 운영하면 좋겠다는 영희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어요.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순자가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어요. 평생 식당 일을 했으니 반찬 만드는 건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희도 요리를 좋아한다며 웃었어요. 두 자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민준이 거들었어요. 가게 창업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금 계획도 함께 세우겠다는 말이 이어졌어요. 지혜도 주말마다 가게 일을 거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영희와 순자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잃어버린 40년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이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어요. 네 사람은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영희가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꺼냈어요. 순자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민주는 쌀을 씻어 밥솥에 넣었어요. 지혜는 야채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칼질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사람의 웃음소리도 섞였습니다. 영희와 순자가 나란히 서서 요리했어요. 두 자매의 손놀림이 척척 맞았습니다. 어릴 적 함께 부엌 일을 도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식탁이 차려졌어요. 따뜻한 된장찌개, 맛있는 나물 반찬들이 올라왔습니다. 영희가 만든 생선구이도 있었어요.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지혜도 반찬을 집어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와 순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함께 만든 음식,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40년 만에 되찾은 일상이었어요. 두 사람의 눈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영희가 설거지를 하고 순자가 물기를 닦았습니다. 민준과 지혜는 식탁을 정리했어요. 가족의 따뜻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가게 이름, 메뉴 같은 것들이었어요. 두 자매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순자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바로 옆방에 있었어요. 언제든 문을 열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순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행복한 잠이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이른 아침
동네 주택가 골목에 위치한 작은 가게의 셔터가 올라갔어요. 자매 반찬이라는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로 쓴 간판이었어요. 순자가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가 그 뒤를 따라 들어왔어요. 두 자매는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익숙한 아침 풍경이었어요. 가게 안에는 반찬을 담을 투명한 용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 진열대에는 어제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 들어 있었어요. 김치, 나물, 조림, 무침 등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모두 두 자매가 정성껏 만든 것들이었어요. 순자가 주방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들 멸치볶음 준비였어요. 영희는 진열대 앞에 서서 반찬들을 점검했습니다. 유통기한 스티커를 하나씩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7시 30분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할머니였어요. 단골 손님으로 매일 아침 들르시는 분이었습니다. 순자가 주방에서 나와 반갑게 인사했어요. 할머니가 김치찌개용 김치를 달라고 했습니다. 영희가 신김치 용기를 꺼내 무게를 달았어요. 정확히 500g이었습니다. 비닐봉투에 담아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할머니가 돈을 내며 오늘도 맛있겠다며 웃었습니다. 영희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할머니를 배웅했어요. 할머니의 뒷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8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30대 주부가 아이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시금치나물과 멸치볶음을 샀어요. 40대 남성은 출근길에 들러 콩자반을 샀습니다. 순자와 영희는 능숙하게 손님을 응대했어요. 반찬을 담고 계산하는 동작이 척척 맞았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했어요. 오랜 시간 함께 일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9시쯤 되자 가게 앞에 줄이 섰어요. 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 적당한 가격이 입소문을 탔어요. 단골 손님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한 주부가 친구에게 이 가게를 소개했어요. 두 사람은 진열대 앞에 서서 반찬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집어보며 품평했어요. 결국 5가지 반찬을 샀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회사원들이 도시락 반찬을 사러 왔어요. 20대 남성 직장인 3명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각자 반찬 2~3가지씩 골랐어요. 순자가 반찬을 담으며 맛있게 드시라고 말했습니다. 직장인들이 고맙다며 웃었어요. 한 명이 정말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매일 점심에 먹는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영희가 주방에서 새로 만든 멸치볶음을 가져왔습니다. 따끈따끈한 멸치볶음을 진열대에 올려놓았어요.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손님이 그 냄새를 맡고 들어왔어요. 오후가 되자 손님이 잠시 뜸해졌습니다. 순자와 영희는 의자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두 사람은 물을 마시며 오전 장사를 되돌아봤습니다. 오늘도 잘 팔렸다며 서로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순자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와 함께 일하는 게 행복하다는 순자의 말이었어요. 영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오후 3시쯤 민준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어요. 회사에서 조퇴하고 들른 것이었습니다. 순자와 영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민준이 커피를 건네며 수고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고맙다며 커피를 받았어요. 민준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희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혜도 학교 일을 마치고 가게로 왔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진열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이 아니어도 시간 나면 가게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들을 돕는 게 즐거웠어요. 저녁 무렵이 되자 퇴근길 손님들이 다시 늘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집에 가져갈 반찬을 샀어요. 주말을 앞두고 장을 보는 주부들도 많았습니다. 가게는 다시 분주해졌어요. 6시가 되자 순자가 셔터를 내렸습니다. 영희가 진열대에 남은 반찬들을 정리했어요. 민준과 지혜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마무리 작업을 했어요. 정리를 마치고 네 사람은 가게를 나왔습니다. 순자가 문을 잠그고 열쇠를 가방에 넣었어요. 민준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어요. 집에 도착하자 영희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순자도 부엌으로 들어가 거들었어요. 민주는 거실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지혜는 그릇을 꺼내 식탁에 놓았어요.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따뜻한 김치찌개, 고등어구이, 여러 반찬들이 올라왔어요.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이 밥그릇을 들며 잘 먹겠다고 말했어요. 식사를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재미있는 손님 이야기들이었어요. 가게 매출이 늘어나는 것 같다는 순자의 말에 모두 기뻐했습니다. 영희가 다음 달에는 새 메뉴를 추가하자고 제안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지혜가 설거지를 하고 민준이 물기를 닦았어요. 순자와 영희는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네 사람의 손놀림이 자연스러웠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어요. 지혜가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영희와 순자가 가운데 앉았습니다. 민준과 지혜가 양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지혜가 타이머를 맞추고 재빨리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카메라가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셔터가 눌리는 순간 네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희와 순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민준과 지혜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 속 네 사람의 얼굴이 빛났어요. 지혜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잘 나왔다며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순자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영희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이 사진을 인화해서 액자에 넣자고 말했습니다. 거실벽에 걸어두면 좋겠다는 제안이었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준과 지혜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현관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말에 또 오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문이 닫히고 영희와 순자만 남았습니다. 두 자매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순자가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꺼냈어요. 영희가 언니의 손을 잡으며 자신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40년 만에 되찾은 일상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거실벽의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습니다. 순자가 먼저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영희도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보며 인사했어요. 잘 자라는 서로의 말이 포근했습니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벽 너머로 서로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언제든 문을 열면 만날 수 있었어요.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가게에서 일한 것, 손님들과 나눈 대화, 저녁 식사 시간 모두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영희도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언니와 함께하는 일상이 감사했어요.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함께 살 수 있었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두 방을 비췄습니다. 조용한 밤이 두 자매를 감싸 안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다시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또 다른 행복한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여기저기 불이 꺼지며 사람들이 잠들고 있었어요. 영희와 순자의 집도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행복이 가득했어요. 운명처럼 다시 만난 두 자매였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하나가 됐어요. 민중과 지혜가 이어준 인연이었습니다. 이제 네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됐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일상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매일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 따스한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응원의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하길 응원합니다. 사람향기였습니다.